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많이 드렸죠. 자, 이제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다 끝내고 나서 JDBC 아티클 매니저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 기능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사항은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넉넉하게 드렸던 시간 안에 이 녀석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직 지금 전반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가져다가 붙여넣기만 잘 해도 이 기능의 한 80% 이상은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시다면, 분석이 가능하다면 이게 어려움이 느껴질 수가 없는 부분이긴 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약간의 생각이 필요한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본인의 지금 단계를, 수준을 잘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아직 이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부족하다면 좀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돼요. 아직은 쉬운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반복 과정을 하는 상황 속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수준을 판단하시기 위한 척도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능 해보기 위해서 명령어 입력되는 이 조건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article write라고 만들어놨던 이 부분을 제가 복사로 하나 더 늘릴 거고요. 여기다가 밑에 거에 else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녀석을 제가 멤버 조인으로 변경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명령어를 치고 들어왔을 때 일단은 입력받는 행위가 이루어질 거니까 여기 입력받는 거 복사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있죠? 4개를 입력받을 거니까 4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이름만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변수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이런 느낌으로 변경을 다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입력이 다 되었을 때 일단 이 쿼리 날리는 부분은 잠깐 주석을 걸어 놓도록 하고, 이름이 여기까지 입력이 다 되면은 여기서 가입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출력문이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좀 적어줘 볼게요.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기본적인 모양새는 만들어 놨고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을 좀 볼 건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테이블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테이블을 먼저 구성을 해 놓고 기능을 구현하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테이블을 좀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기존의 거 가져와서 올바르게 데이터베이스 사용한다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티클 크리에이트 했던 거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해준 뒤에 얘를 수정을 좀 해줄게요. 자, ID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 reg 데이터랑 업데이트 데이터도 그대로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로그인 ID 부분 입력을 해줄 거고요. 여기는 ID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20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도 만들어 줄 건데 이 녀석도 텍스트가 필요 없겠죠. 가차로 100 정도 처리를 해볼까요? 자, 근데 여기서 패스워드도 아이디랑 유사하게 그렇게까지 길 필요가 없는 녀석인 거라고 생각이 들 텐데, 왜 얘는 제가 사이즈를 100으로 했을지 얘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사이즈를 키운 이유는 암호화 때문이에요. 자, 암호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를 그냥 보고는 알아챌 수 없게끔 암호처럼 변경한다 라고 하는 게 암호화예요.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자, 이 암호화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회원 테이블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네이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회원이 존재하겠죠.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존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데이터 중에서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계정 정보를 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좀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암호화가 데이터를 그냥 보고는 알아챌 수 없게끔 변경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암호화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웹 개발을 하는 상황 속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이 SHA-256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제가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죠. 셀렉트를 할 건데 SHA-256 버전으로 암호화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SHA 이 녀석은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보안 해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 같은 데이터를 암호화를 한 결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SHA 256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암호화를 쓰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 함수를 쓸 때의 방식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녀석이 내가 암호화를 하고자 하는 텍스트 데이터고요. 그 뒤에 버전 정보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실행했을 때 테스트라고 하는 이 텍스트 이 글자가 SHA-256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로 변경되어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시면 좀 길죠? 데이터가 좀 깁니다. 이거는 내가 입력한 글자가 짧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가 나오고, 글자가 길면 더 길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길게 바꿔도 길이는 비슷해요. 어떤 정해져 있는 알고리즘,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가 그냥 변경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변경되는 녀석이 실행이 될 때마다 값이 변한다면 이건 암호화가 아니에요. 그건 암호화가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값을 바꾸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데이터 검증이 안 되는데, 이 해시 알고리즘, CQ 해시 알고리즘은 당연히,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의 결과를 하나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옮겨 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실행을 해도 얘는 값이 변하지 않아요. 둘이 동일하죠? 대충 봐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한 번 실행을 할 때마다 값이 바뀐다면 우리는 영영 그 데이터를 올바르게 검증할 수가 없어요. 난수 발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 변경이 되는 데이터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제가 데이터 관리자라고 했을 때 이거 보고 아, 얘는 테스트야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조차도 그 데이터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물론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개발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런 테스트라고 하는 문자라든가 아니면 어드민 이런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눈에 좀 익기는 해요. 어차피 이게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서 정해져 있는 거라서 같은 알고리즘만 사용한다면 동일하게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 이거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보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요 전혀 다른 텍스트예요. 이렇기 때문에 암호화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다면, 이런 데이터가 패스워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로그인 같은 걸 만들려고 할 때는 어떻게 이 녀석을 검증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본인 비밀번호가 테스트다라고 하면 사용자는 가입할 때 이걸 입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 로그인 할 때도 이걸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가죠. 만약에 그렇게 넣었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해줄 텐데 이 녀석을 이 데이터랑 어떻게 비교를 해서 이 회원이 지금 비밀번호가 일치했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보코아입니다. 보코아라는 건 뭐냐면 암호화가 된 데이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이게 보코아예요. 그러니까 암호화랑 보코아는 세트 개념이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웹 개발에서 주로 사용하는 SH256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요, 보코아가 없습니다. 얘는 애초에 보코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변환된 이 녀석을 다시 테스트로 돌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보코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웹 개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테스트라는 이 문자를 데이터베이스로 끌고 와서 검증하기 전에 얘랑 지금 일치하는지를 따져보기 전에 이 녀석을 SH256으로 변환시킨 데이터를 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으로 넘겨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같은지를 봅니다. 그럼 얘는 같은 알고리즘으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올바른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웹 개발이 진행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해쉬 알고리즘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을 거라서 얘를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웹 개발을 할 때는 이런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들은 항상 암호화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웹에서 SHA 256을 제일 많이 쓰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MD5라고 하는 것도 간혹 가다가 사용을 하고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SHA에도 버전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 상황에 맞게끔 함수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담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에 관련된 거를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패스워드 다음에 이제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도 하나 필요하니까 자, 이 녀석도 20 정도로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제가 로그인 아이디라는 컬럼에 제약사항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남널 뒤에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제가 하나 더 적었죠. 자, 이 유니크 단어가 가진 뜻이 뭔가요? 네, 유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희귀한 거죠. 말 그대로 유일하고 희귀한 겁니다. 희귀한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약사항은 어떤 의미냐면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봤을 때 누구랑 유사하죠? 남널은 널만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이 유니크는 이렇게 한 줄에 대한 이 유니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PK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유사한 거예요. PK도 절대로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얘는 애초에 고유 식별값을 다루기 위해 고유한 키, 주 키라고 해서 우리가 걸어 놓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만큼의 능력은 유니크나 PK나 둘 다 동일한데 PK는 이것 말고도 능력치가 좀 많았죠. 그쵸? 뭐 정렬을 하지 않았을 때는 PK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엮을 때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우리가 배웠던 조인 같은 걸 사용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유니크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 능력이 끝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얘는 심지어 남너를 하지 않으면 유니크가 걸려있는 컬럼에는 널도 들어가요. 대신에 중복된 널이 허용되지는 않겠죠. 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좀 다르죠, PK랑.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금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유니크라는 제약사항을 걸려고 하는데 왜 하겠어요, 이거? 그쵸? 우리가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어차피 로그인 아이디는 중복 체크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할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중복된 녀석이 생길 가능성이 0%. 그러면 우리는 유니크라는 이 제약사항은 필요한 제약사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를 PK로 주고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없애면 안 되나요? 이거 안 만들고 로그인 아이디한테 PK 주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좋지 못한 방식이에요. 로그인 아이디는 중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고유와 식별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진 맞는데 PK가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치들을 얘가 다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구조를 짤 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두 녀석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거 PK 말씀드릴 때 한번 보여드리긴 했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고 아마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니크도 똑같이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인덱스는 제가 리스트나 배열에서 사용되는 인덱스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인덱스라는 개념인데 유니크도 이게 자동으로 생성은 된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회 시에 셀렉트 시에 효율 증가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당연히 시간이겠죠. 데이터가 몇백만 개가 쌓이고 몇천만 개가 쌓인 상황 속에서 셀렉트를 하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 인덱스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준다면 검색 속도를 엄청 빠르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유니크라고 하는 거 우리 필요한 제약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넣어주기로 했었으니까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자, 그러면 테이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멤버 테이블을 생성을 해준 다음에 조회하는 커리도 하나 작성을 해 주도록 하고요. 당연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다시. 자, 이 녀석 제가 안내드렸던 바에 따르면 중복 체크는 일단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백 검증을 하자라고 했고요. 비밀번호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시에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공백 검증.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도 분명히 해봤던 기능인데 공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 출력문을 보고 나서 이 옆에 아무런 입력값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치거나 넘어가려고 시도를 한다면 너 이거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야. 입력해 라고 돌려보내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코드가 실행되고 이 녀석이 실행되는 시점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엔터 이 넥스트 라인에 공백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돌려보내야 돼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문 안에 가두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이디의 입력 부분을 제가 반복문에다가 가둬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둬주고 나면 어차피 이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 변수가 while문 바깥에서 사용이 안 될 거니까 이 녀석에 대한 것만 제할당을 받아서 값이 변경되는 부분으로 고쳐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무한루프로 걸어줄 겁니다. 이래야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만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써주고 난 뒤에 이제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을 뭔가를 했다면 그때는 무사히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게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조건문 하나 달아주도록 하죠.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랭스 제가 랭스 가지고 따져볼 겁니다. 이게 0과 같다면 이때는 사용자한테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라는 거 하나 보여주고 continue를 사용해서 여기로 다시 올려보내도록 하죠.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도 이미 한번 해봤던 그런 기능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문제없이 조건문을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검증했을 때 이제 띄어쓰기만 입력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얘는 알아서 걸러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트림을 달아놨으니까. 그쵸? 트림 때문에 띄어쓰기만 입력이 되면 이 띄어쓰기는 다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랭스 가지고 길이가 0과 같냐를 따져서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없이 통과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비밀번호 쪽.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와일문으로 가둬 줄 건데, 자, 이제는 비밀번호 확인까지 같이 가두도록 하고요. 이 녀석들 바깥으로 빼는 작업은 동일하게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우리 쿼리 날릴 때 어차피 이 녀석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와일문 바깥에서 쓰게 될 거니까 미리 작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다음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는 굳이 밖에다 만들 필요 없겠죠. 얘는 요 안에서 검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비밀번호는 필수 입력 정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 보여줄 겁니다. 이런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 녀석을 입력을 받았을 때 얘는 필수 입력 정보다 라고 얘기를 안 할 거고, 그냥 입력을 했을 때 얘랑 다르다면, 이 로그인 패스워드가 가지고 있는 값과 다르다면 에 대한 검증 처리만 해주도록 하죠. 로그인 패스워드 얘가 가지고 있는 값과 우리가 지금 여기 밑에서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 패스워드 체크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만약에 같다면 이란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같을 때 true고 다를 때 false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false를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얘네가 다르다면 그때는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다릅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런 메시지로 보여주죠. 다음 continue 사용해서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끔 처리를 또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무사히 다 통과를 했다면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무한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름 입력하는 것 또한 반복문에 가둬주도록 하고요. 얘도 바깥으로 빼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방식은 동일하겠죠? 공백 검증이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코드 내려왔다면 브레이크 사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공백 검증이랑 비밀번호 체크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했어요. 이것까지 했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해주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 쿼리를 한번 짜볼까요? 일단 insert into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겠죠? 회원에 대한 데이터가 아티클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줄은 그냥 활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줄을 변경해 주도록 하죠. 자, 로그인 id 컬럼에 로그인 id 값이 사용이 되면 될 거고, 얘는 네임부터 할까요? 백틱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까지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데이터 중에서 패스워드 체크 입력값 빼고는 나머지는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줘야 되는 데이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쿼리는 작성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날려줘야겠죠. 쿼리를 실행시킬 때는 지금 인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인설트 메서드 실행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id는 필요한가요? 게시물은 우리가 작성하고 나면 몇 번 게시물이 쓰였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id 값을 돌려받고 있었는데,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id 값을 안 보여주죠. 굳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변수에 담아서 값을 저장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문 하나 보여주겠다. 그럼 실제로 인설트가 되고 나서 출력문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문제 있는 상황들은 위에서 다 걸러질 거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까지 멤버 테이블은 비어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가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멤버 조인. 일단 아이디를 입력할 거예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이렇게 막아줄 거고요. 띄어쓰기만 입력할 때도 역시나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를 테스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고요. 비밀번호 입력을 했어요. 근데 확인해서 입력을 제대로 일치하지 않게 입력을 해버리면 다르다라고 뭐라고 하죠? 그리고 공백 또한 마찬가지 안 될 거고 띄어쓰기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르게 입력을 해서 통과를 시켜보고요. 이름까지 입력을 완료해 준다면
얘는 가입이 완료되었다 라고 뜨겠죠. 이 상태에서 멤버 테이블을 조회를 해본다.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가입 기능을 깔끔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디테일을 좀 추가를 해볼 건데, 당연히 디테일은 이 녀석이 되겠죠. 중복 체크 해볼 거예요.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이것까지 진행을 해보셔라 라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그냥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중복 체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 체크 결과로 뭔가 제대로 이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상태라면 아이디를 다시 입력하게끔 돌려보내야겠죠.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그 정도가 가장 깔끔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코드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왜냐면 공백에 대한 검증해서 컨티뉴를 뚫고 if를 실행하지 않고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을 때가 공백 입력이 아닌 경우니까 이때 아이디 중복 체크 한번 진행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다면 브레이크를 만나 탈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이디 중복 체크.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했을 때에는 멤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순회해서 사용자가 지금 입력한 이 로그인 아이디 값이 실제로 멤버스 안에 존재하는 회원이 있는가, 그런 걸 따져봤죠. 지금은 이제 멤버스 대신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여기를 와야겠죠. 멤버 테이블을 여기서 따져봐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예를 들어 테스트 1이었다. 그러면 조회했을 때 결과가 없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테스트였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겠죠. 우린 이거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데이터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라는 건 셀렉트 쿼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쿼리 사용해야겠죠. CQ SQL 객체 하나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쿼리가 분명 두 개가 조립이 되는데 제가 별도로 객체를 만든 이유가 얘는 서로 다른 블럭에 존재하니까, 얘는 while 안에 존재를 하고요. 이 녀석은 while문 바깥에 존재를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녀석한테 append를 사용해서 쿼리를 짜주도록 하죠. 자, select from member. 그 다음에 where절 사용해주면 되겠죠. where login id,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이런 값이 들어있는가, 이걸 따져보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이 쿼리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결과를 데이터 한 줄로 보고 있죠. 그렇죠? 자, 있으면 한 줄이고요. 있는 회원에 대한 데이터 한 줄,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아무 줄도 없는 형태로 데이터가 조회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기능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간단한 검증이었는데 굳이 한 줄의 데이터를 다 봐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modify나 delete 같은 기능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select row int value라든가 select row boolean value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검증할 수 있겠죠? 물론 얘를 검증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db util에 있는 메서드를 얘를 호출한다, 뭐 int value를 호출한다, 아니 스트링 밸류를 호출한다, 인트 밸류를 호출한다, 이런 상황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셀렉트 로우한테 일을 넘기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냥 셀렉트 로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기능에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지금 이 방식을 탈피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어떤 쿼리를 날리느냐에 따라 작업에 대한 결과물, 그 리턴이 돌아오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쿼리를 날릴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쿼리를 날리는 게 효율이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녀석도 지금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스트링 밸류. 근데 스트링 밸류는
얘는 쓰지 말죠. 얘 쓰지 말고 인치 밸류나 불림 밸류 같은 거를 사용을 해주도록 할까요? 우리 이미 사용법은 다 제가 두 가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딜리트에 있는 이런 걸로 할까요? 아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걸로 하죠. 괜찮겠네요. 이만큼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찾아주도록 할게요. 다음 변수 만들어서 셀렉트로 불림 밸류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이런 식으로 지어주겠습니다. id 중복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true일 때 제가 변수 이름을 id가 중복됐어?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녀석의 값이 true일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중복됐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true면 중복됐어? 란 대답이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조건에 얘를 그냥 써도 되겠네요. 우리가 걸러야 되는 건 중복이 된 경우니까 이 변수가 가진 값이 중복이 된 경우에 true가 넘어올 거니까 왜? 이걸 조회한 결과가 true란 얘기는 값이 있다란 얘기니까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처리를 하나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조건문을 빠져나왔다, continue를 만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문구를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좀 바꿔줄게요.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할 때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죠. 이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쿼리를 select로 불림 밸류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실행시켜 줄 거고요. 그럼 그 결과를 중복됐을 때 데이터가 존재할 때 true, 존재하지 않을 때 false 가져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검증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테스트 해보죠.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테스트라고 하는 회원 아이디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얘를 써보면 이미 사용 중이다 라고 하면서 막죠. 그리고 이게 아닌 아이디를 입력을 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이러면서 넘어가요. 비밀번호도 다 입력을 해주고 이렇게 가입을 완료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잘 추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회원가입 기능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거 기능 만든 거 당연히 커밋에 남겨 드릴 거고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처리한 이 부분도 db.txt에 저장해서 백업 시켜 놓도록 할게요. 이래야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복구가 가능하니까 인설트 하는 거는 만들어 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테스트용으로 몇 개 만들어 놓으셔도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커밋을 좀 할까요? 오케이. 자, 수업 페이지에 커밋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자, 제가 만들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별거 없죠. 정말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거랑 다를 게 별로 없고요. 달라진 거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부분 이것만 달라진 건데 이거에 대한 연습도 우리가 한 이틀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입 기능도 완료를 했고 자,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게시물 관련 기능, 회원 관련 기능, 이렇게 결을 나눌 수 있는 기능들이 두 가지가 생겼기 때문에 컨트롤러 구성을 좀 해볼 거예요. 컨트롤러,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이미 진행해봤죠? MVC 패턴에 약간 경험을 하기 위한 흉내 내는 거, 그거를 지금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컨트롤러를 만든다라는 건 당연히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DAO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컨트롤러의 역할은 입력받고 출력하고 이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상에서 원래는 이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컨트롤러가 하면 안 돼요. 뷰라고 하는 녀석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우린 뷰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서비스는 핵심 로직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근데 이 서비스가 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CRUD 에서는 핵심 로직이라고 할 게 없다. 이래서 우리는 서비스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컨트롤러 서비스 DAO를 이렇게 만들 때 지금도 얘는 사실상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그나마 굳이 서비스한테 뭐라도 뭐라도 코드를 좀 적어서 역할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AO는 DB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티클스나 멤버스 같은 거를 DAO만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게끔 우리가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랑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 녀석은 다 DAO 쪽으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근데 자, 하나씩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컨트롤러를 먼저 한번 쫙 변경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DAO를 만든 뒤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쪽을 DAO로 다 넘기세요. 그리고 나서 분리할 수 있는 게 있나를 고민하며 서비스를 만들어 보세요. 사실 한 번에 그러니까 이해를 정말 잘하고 있고 이걸 만들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한 번에 만드셔도 좋아요. 괜찮은데 이게 아직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아직 이 구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씩 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러 먼저, 그 다음에는 다 했다면 DAO, 그 다음에는 다 했다면 서비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들여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컨트롤러부터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